빨간 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김지혁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5. 앤의 지난 이야기. 앤이 비밀 고백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있지요. 전 즐거운 기분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대개 무슨 일이든 즐길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만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둘래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간다는 생각만 할 거예요. 엄마, 저기 보세요. 벌써 들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네요. 정말 예쁘죠? 저 꽃은 장미라서 무척 기쁠 거예요. 장미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분명 아름다운 얘기일 거예요. 게다가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깔이잖아요? 전 분홍색이 참 좋아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을 순 없어요. 머리카락 색이 빨간 사람들은 분홍색을 입으면 안 돼요. 상상 속에서조차 말이에요. 혹시 어릴 땐 머리카락 색이 빨갰는데 자라면서 다른 색깔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건 네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구나. 마릴라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앤이 한숨을 쉬었다. 아, 희망 하나가 또 사라졌네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희망이 묻힌 묘지예요. 이건 언젠가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무언가에 실망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하며 위안을 얻곤 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뭐랄까, 마치 제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근사하고 낭만적으로 들리거든요. 전 낭만적인 것을 아주 좋아해요. 희망이 묻힌 묘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오히려 기쁠 정도예요. 오늘도 반짝이는 호수를 지나가나요? 베리 연못 쪽으론 가지 않는다. 반짝이는 호수라는 게 그 연못을 두고 하는 소리라면 말이다. 우린 바닷가 길로 갈 거야. 앤이 꿈꾸듯이 말했다. 바닷가 길이라니 근사하게 들리네요. 이름처럼 그렇게 멋있을까요? 아주머니가 바닷가 길이라고 말하시는 순간 아름다운 그림이 떠올랐어요. 화이트 샌즈란 이름도 예뻐요. 하지만 에이번리만큼은 아니에요. 에이번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꼭 음악 소리 같거든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멀죠? 8km쯤 된단다. 넌 말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왕이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무나. 앤이 간곡하게 말했다. 제가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그리 말할 게 못돼요. 제가 상상하는 걸 들으시는 편이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니, 네 상상 따윈 필요 없단다. 있는 그대로 말해보렴. 처음부터 시작해봐. 고향은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니? 앤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노바스코샤주의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이름은 월터 셜리, 볼링브로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어머니 이름은 버서 셜리였고요. 월터나 버서도 모두 멋진 이름이죠? 부모님 이름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아버지 이름이
제데디어라면 정말 창피할 거예요. 안 그래요? 행실만 바르다면 이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앤에게 바람직하고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릴라가 말했다.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앤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이었다. 언젠가 책에서 장미는 장미가 아닌 다른 이름이어도 향기가 좋을 거라는 글을 읽긴 했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장미가 엉겅퀴나 돼지풀 같은 이름이었다면 그렇게 예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제데디어라고 해도 여전히 좋은 분이긴 하셨겠지만 전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튼 어머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와 결혼하신 뒤로는 그만두셨대요. 남편을 내조해야 했으니까요. 토마스 아주머니 말로는 두 분 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데다 찢어지게 가난하셨대요. 부모님은 볼링브로크의 자그마한 노란 집에서 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전 그 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상상은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거실 창문 위로 인동 덩굴이 자라고 앞뜰엔 라일락이, 대문 바로 앞쪽엔 은방울꽃이 피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창문마다 모슬린 커튼이 쳐져 있었을 테고요. 모슬린 커튼은 집안 분위기를 살려주거든요. 제가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저같이 못생긴 아기는 본 적이 없었대요. 어찌나 조그맣고 깡말랐던지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셨대요. 청소하러 오시는 가난한 아주머니보다야 어머니 판단이 더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어머니가 절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기뻐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렸다면 전 정말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 후로 얼마 사시지 못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어머니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기억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는 참 정겨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나흘 뒤엔 아버지마저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 고아가 됐지요. 토마스 아주머니 말로는 다들 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그때도 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먼 지역에서 오신 데다 친척 한 명 없었거든요. 결국 토마스 아주머니가 절 맡기로 하셨어요. 가난한 살림에 남편이 주정뱅이였는데도 말이죠. 아주머니가 손수 우유를 먹이며 절 키우셨대요. 직접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토마스 아주머니는 절 손수 키웠는데 어떻게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냐고 원망하듯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네는 볼링브로크에서 메리스빌로 이사하셨고 전 그 집에서 8살까지 살았어요. 아이들을 돌봐주면서요. 저보다 어린아이가 4명 있었는데 이것저것 챙길 게 아주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저씨가 기차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아저씨 어머니가 토마스 아주머니 식구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전 원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절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대요. 그때 마침 강 위쪽에 사시는 해먼드 아주머니께서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걸 알고는 절 맡겠다며 오셨어요. 그래서 전 강 위쪽으로 올라가 잘려진 나무 밑동들로 가득한 좁은 개간지에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함께 살게 됐지요. 정말 너무도 쓸쓸한 곳이었어요. 상상력이 없었다면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해먼드 아저씨는 작은 목재소에서 일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아이가 8이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가 3쌍이나 됐어요. 전 아이들이 적당히 있는 건 좋아하지만
연달아 쌍둥이 3쌍은 너무 많지 뭐예요. 마지막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머니께 그렇게 단단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항상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그곳에서 해먼드 아주머니와 2년을 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해먼드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아주머니는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죠. 저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고아원에서조차 아이들이 꽉 찼다며 받아주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아주셨죠.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거기서 넉 달을 살았어요. 앤이 이번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외면당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얘기하기 싫었던 게 분명했다.